검찰개혁 하겠다는 얘기는 지긋지긋합니다. 검찰개혁이 지금쯤이면 돼 있어야 돼요. 검사들은 물론 잘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이런 위험한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동원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렇죠. 검찰청 폐지 시원하게 빨리 했잖아요. 작년 10월에 됐던 것 같아요. 그 기조대로만 가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됐고 올해 10월부터는 이제 검찰 끝나는구나 했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사 기소를 그러니까 권한이 너무 한 군데 편중돼 있으면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 비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그게 검찰이잖아요. 검찰 내에서도 아주 좀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그 특수부 검사들이죠. 그러니까 괴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근데 중수청은 그 내용을 다 검사한테 보고해. 수사 개시 즉시 보고해. 수사 둘이 협력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 검사는 별건 수사가 필요하면 중수청에다가 요청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둘이 그냥 얽히고 설키게 분리를 하라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 분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요런 경우에는 요런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둘이 붙어먹어 라고 해놓은 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됐든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검사 2,000명 중에 예를 들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되고 퇴직도 할 수 하는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전에 이제 국무회의 때인가요? 수석보좌관 회의 때인가요? 검사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사권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검사가. 경찰이 안 하고 지금은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에 한해서 근데 이 두 가지 분야로만 해놨는데 얘들이 경찰 사건이 오거나 하면 아니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경제범죄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 사건을 보안 수사란 이름으로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수사든 보안 수사든 못하게 하자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찰을 또 100% 믿을 것이냐. 근데 보시면 김규현 변호사나 특히 이제 지금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은 엄청 심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의뢰인들 데리고 가서 이제 동석을 해보면. 일단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변호사들이 경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아봤고 검찰에서도 조사 받아봤는데 검찰이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봐야 돼요. 검찰은 예산, 인력, 사건 건수 여기는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네. 건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경찰 한 명이 하는 사건, 검사 한 명이 하는 사건, 수사관 이거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검사가 똑똑하다, 경찰은 멍청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어찌 됐건 그거 무시하고더라도 현실은 경찰이 수사를 좀 못하는 것 같아. 맞는 얘긴데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사한테 계속 권한을 주면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하게 됩니까? 검찰의 부패가 해결되나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경찰이 수사 못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근데 경찰은 수사를 못하네? 그럼 얘네가 수사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죠. 다른 차원의 얘기. 그래서 그것도 불안해서 공수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수청도 만든 거잖아요. 어려운 사건, 중요한 사건, 난도가 있는 사건은 좀 중수청에서 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한국의 FBI 같은 거죠. 조금 쉬운 사건, 단순 사건은 경찰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일단 없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거는 단언컨대요. 이렇게 할 거면 지금이 낫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하면서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과 관련한 세부 항목들을 바꿔가는 게 낫지 수사권 조정을 차라리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낫지 만약에 이 법안대로 된다면 이건 일단 중수청이 너무 괴물이에요.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상황으로 이 자리매김하면서 수사자처럼 밀림의 정글의 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수처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경찰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잘못해서 이 법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수청장만 이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자기 수족을 안 치면 민주당의 집권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탈탈 털 수 있어요, 정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냥 자기네들이 미운 사람 중수청 통해서 그냥 탈탈 털 수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털고 조국 털고 지금까지 했듯이. 중수청이 너무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법안이고
근데 중수청을 그렇게 공룡, 괴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위험한데 사실상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수청을 공소청의 지시를 받는 하위 기관처럼 해놨거든요. 중수청을 마치 분리한 것처럼.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죠. 분리한 것처럼은 해놨는데 중수청을 괴물로 만들었어. 근데 분리도 안 했어. 다 공수처에 정보를 보내고 공수처 검사랑 협의하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안 해야 돼요. 팩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검사들 안에 잠입하고 뭐 정부 부처 안에 잠입해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저도 간접 취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부 부처에 있었던 어떤 뭐 변호사나 뭐 법무부나 이런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자 한번. 니네 한번 보자. 예, 니네 한번 보자. 지금 검사들의 속내는 그걸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실, 저 박상용 검사실에서 박상용이 검사가 이제 박상용이가 배상윤 KH 회장한테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통화를 했거든. 이 얘기도 녹취에 나옵니다. 저기 적어놓은 거에. 그리고 이화영이 아니고 이재명 구속건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근데 검사가 된다고 하더라고. 북한 놈들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대.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그럽네, 징그러, 그냥. 더러운 거 걸려가지고, 이재명이 괜히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 이건 이재명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쓰거나 정관을 써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손방망이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재명이 엮이는 바람에 자기들까지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거 자기들 주가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고, 저기 검사들이 그 듣도 못한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제3자 뇌물이라고 해버리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KH 회장은 아직도 본인도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해외에서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요. 그 부회장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에 나와서까지 진술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성태가 박상용 검사를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어 할 정도로 괴로워했었다라는 진술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요. 지금 이거 그 공소 취소 그 모임 그걸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걸 물론 당에서 이건 당에서 공식 기구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큰 기사라고 봐요. 큰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통 조작 수사한 것도 밝히고 그렇죠. 이걸로 검찰 개혁 동력 더 입 다물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밝혀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이 본질은 뭐냐면 이 녹음 파일을 법무부가 분석을 해서 그 문건으로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이 시민언론 민들레가 취재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은 네. 이 검찰의 전략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을 이 김성태가 눈치를 채고 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것을 지금 인식을 하면서도 네. 내가 어떻게 검찰에 협조를 해주면서 내 나름대로는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엿보이는 거여서 어차피 김성태는 검찰 놈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하겠구나. 기소 전제로 이런 조작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문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공소 취소를 예. 그래서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나 아니면 법무부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법무부가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다고요. 이 정도로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김성태도 얘기 나온 나무기도 입장을 바꾸고 있고요. 김성태가 이 녹취록 나온 적은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 나와서 이점과 관계없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공소 취소해야죠. 조작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김성태를 만나야 됩니다. 저는 얘기 듣기로는 그 전부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진짜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의원들이 김성태
의원 저거 이실 직고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약간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뭐 지선 뭐 이렇게 하면서 당이 좀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에서 공식 기구로 정청래 대표께서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를 만나가지고 이실 직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대요. 김성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내가 다 불면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요런 식의 요런 느낌의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만나가지고 이실직고 유도하고 다 까발려지면은 뭐 공소 취소는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요. 박상용 검사가 나중되면은 아이고 네가 검찰 개혁하는데 큰일 했어. 이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박상용이가 지난번에 매일신문 그 유튜브하고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법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박상용 검사 그렇게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검사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렇습니다. 경고해야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현직 검사잖아. 그럼 검사직 나오고 하든지 그러면 예. 본인이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니세요. 유튜브 하면서 왜 검사 직분을 갖고서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 얘기를 하냐고. 그렇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징계해야지. 그거는 검찰총장 지금 직무대리가 징계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환해가지고 뭐 조사했는데 박상용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러고 있는데 2차 소환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박상용 별 말이 없는데 글쎄요 지금 네가 이렇게 웃고 다니면서 방송 나와서 히덕거리고 저기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정치를 하려고 저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이거 다 밝혀지면은 진짜 끔찍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잖아요. 다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아가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그 짓거리 이거 굉장히 얘들한테도 명운이 달린 걸 수도 있어요. 검찰한테도. 그래서 이거 취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솔직히 해서 이름을 좀 이상하게 줘가지고 뭐. 공소 취소라고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의 내용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하고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 민들레 쪽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 일치한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SNS를 직접 쓰셔가지고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납치 살인보다 나쁘다라고 한 거는 이게 과격한 어떤 어휘를 쓰시거나 수사를 하신 게 아니고 검찰권의 남용이 어떤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본질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3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례에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지를 대통령이 스스로 또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투수 양현준님 감사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산책님. 예, 고맙습니다. 헬마라 없어 서운했는데 박영식이라면 환영입니다. 고정 가자. 예, 이미 고정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이 김성태의 이실직고가 나오게 되면 진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김성태 씨. 이실직고 하시고 선처 받으시고 그냥 그 죄값 치르시고 마음 편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 발끈에도 좀 놀랐던 게 네. 제가 법무관으로 검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에요.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 재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은 고위검사라 그런지 자유롭게 언론이랑 접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뭐 말했다는 녹취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 네. 어제 뭐 뉴미디어든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언론이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 본인의 입장문을 냈었어요. 맞죠? 본인의 입장문을 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언급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른 이야기다라는 첫 번째 이제 주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이다라고 이제 연결돼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자체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문이 맞는 건가라는 이상한 생각은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짜집기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짜집기 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왜요? 왜 차식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에 따르면 그렇죠. 이미 수많은 이제 그
교정 담당자들부터 네. 시작해서 사실 저 일반 접견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예전처럼 접견에 갔을 때 뒤에 있는 교정 직원이 수필로 적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리막으로 돼 있고 거기 스피커가 있어서 이미 녹음된 말을 하면 그게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된 것들이 상대방에게 가는 그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용자가 접견을 왔을 때 하는 내용, 변호사 접견 말고 일반 접견의 내용은 모두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 녹음이 된 파일을 이미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 박상용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보다 저런 자료를 토대로 한 그 법무부의 이제 특별조사 점검팀의 결과가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조사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런 특별조사팀에서는 박상용 검사를 타겟으로 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연어술 파티. 예, 그 술판 회유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게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문건이 부각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 두 언론사 그 오마이뉴스라든지 민들레에서 이제 보도된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박상용 검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좀 유명한 그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본인이 좀 나가겠다 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추가 보도가 되기 전에 입장문이라 아마 또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입장은 맞아요. 제가 봉지욱 기자님과 함께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네네. 아마 이렇게까지 조사가 꼼꼼하게 됐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 박성용 검사의 목적은 제가 예측하건대 추측하건대 국민 참여 재판을 막기 위해서요. 국민 참여 재판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예. 있다라는 그걸 얘기를 막기 위한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여론을 좀 형성하기 위해 본인이 나름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납득시킬 자신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녹취록 자체가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배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문건은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 이게 그 뭔가 밖에서 누군가가 몰래 도청하거나 몰래 녹음한 거라고 한다면 야 이거 불법이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본인이 억지로 주장을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언론에 나가서 좀 내가 방송 좀 해보겠다라고 계속 접근을 하는데 근데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진행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한동훈보다 더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동훈보다 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동훈 어떤 논리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또 본인이 검사 말고도 이제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이크를 대주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명태균 씨든 박상용 검사든 문제가 있거나 피의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이거는 한번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의견을 계속 매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눈빛부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국회에서 봤을 때요. 저 사람 정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촉이 네. 있으시죠? 정치하겠는데 옛날에 한동훈을 보는 것 같아. 근데 한동훈보다 이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국회에서 정말 실물로 느꼈을 때는 한동훈보다 더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아니다 다르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경촉이 좀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